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작년이었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 그런데 이 충격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또 현직 총리를 향한 유세 현장 테러 시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더군다나 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한국테러학회 회장이시죠. 호원대학교 이만종 법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 하나는 아찔했고요. 또 하나는 또 실망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예방 활동이 잘못된 거죠. 요인 경호 실패, 경호의 구멍이 뚫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멍이 뚫렸다 이건데 제가 보니까 그 테러범을 덮친 사람도 이 경찰일보다 어부가 더 빨리 덮쳤더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예. 이제 물체가 투척한 물체가 총리 주변 30cm 거리에 투척이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범인이 총리하고 10m까지 이제 접근을 했었고, 예. 더 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었는데, 예. 참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히로시마에서 다음 달에 그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호 문제가 이제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현장 장악이 안 됐어요. 이 청중의 그 소지품을 검사를 안 하고 연설 장소라는 그런 그 특수한 그런 그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아베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1년이 돼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채 안 됐죠. 네, 예. 채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방 범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경호 요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경호에 대응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일본 경호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한번 당하면 그죠? 이게 네. 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이거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호처가 있지 않습니까? 요인 경호, VIP 경호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는데, 일본 같은 데서도 이제 경호 조직이 이제 잘 돼 있어요. 예. 특히 그 황궁을 중심으로 한 왕실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왕실 그 경찰청 담당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무성 그 경호처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 이번 상황을 두 번의 사건을 볼 때는 기대했던 만큼 경호가 철저하지 않구나. 그리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경호요원들이 우리의 경호요원들하고는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이 나구나. 우리의 경호요원들은 잘하고 있다. 그렇죠. 철저하죠. 철저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때문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서 그거 다 끝나고 이 횟집에서 회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찍은 사진, 이게 일반인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예? 네. 자, 경호 전문가신데 교수님께서 네. 이거 경호가 뚫린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거 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장소의 상황은 환경은 유권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특별한 그런 그 사람들이 격리되지 않는 그런 그 공간 속에서 도심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특성상 경호에 완벽하게 아니 철저하게 부산 횟집 그거는 유권자를 만나는 거는 아니었죠.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시민들하고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었죠. 뭐 접촉의 가능성은 있지만 예. 어쨌든 뭐 거기 시민들과 접촉하려고 횟집에 간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시민 속에 공간 속에 이제
그 식당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회식을 했었는데 어떤 뭐 공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얼마든지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기화돼 가지고 요인을 뭐 테러한다든가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지나치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아니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사진 찍힌 각도나 이런 게 만일 네. 테러범이 그 위치에 있다면 그거는 불상사가 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테러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삼선 경호 체제가 있어요. 예. 삼선. 그래서 1선, 2선, 3선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 사제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투척 거리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그 이제 경비를 이제 3선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이 있었다. 사진을 이런 촬영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 사진을 찍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그 정도 나올 정도의 건물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게 그 실제로 테러리스트가 만일 있다면 만일 네. 거기서 총이라도 쏘고 막 이럴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없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도 이제 가정할 수가 있는데 경호처의 경호 방식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 경호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소라든가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1선으로 해가지고 경호처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선은 이제 군경 특수부대 그리고 3선은 이제 일반 경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3선 체제로 이제 구축해서 하는데 총리 주변이라든가 일본의 총리 주변이라든가 부산에서의 대통령 그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뭐 철저하게 이렇게 뭐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그 대통령의 동선 근처에 있는 건물 옥상 같은 거는 다 좀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뭐 현장 상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들도 예비해가지고 그 대책이 사전 대책의 안전 확보가 이루어진 걸로.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경호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삼선 경호 체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그런 체제가 없나요? 일본은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베라든가 이번에 그 일본 총리가 이제 유권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유세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현장이었는데 예. 일본도 물론 삼성 그 체제에 의해서 이제 경호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아니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테러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네. 그 일본에서 테러를 일으킨 뭐 예를 들면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암살을 했던 사람은 뭐 특정 종교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아직까지는 그 원인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러범들이 주로 테러할 것인가 이것도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 사전 예방이 테러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이런 그 테러에 대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유해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만일 테러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은 테러의 청정지대인가 하는 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테러가 이제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능성만 있다는 이유로 이제 경각심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은 항상 이제 미래 위험의 전조이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 북한의 그 과거의 대남 침투 예. 이런 것은 이제 테러 형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것처럼 유경수에서 피격이라든가 예. 미얀마 그리고 대한항공 858기 예. 또
이한영 피살이라든가 예. 칼 납치라든가 이런 그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사회가 이제 국제화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 되면서 이러한 그런 요인들에 의한 그런 테러들을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죠.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렇죠. 네,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왜 유세 현장에서 말이에요. 신발을 맞거나 뭐 치킨통을 위에서 던지거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커터칼에 의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실제로 그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당한 적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한테도 좀 경호 인력이 많이 좀 이 유세 같은 데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그런 걸 막기가.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VIP를 중심으로 한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그 경호법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에 투입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든가 정치인에 대한 뭐 이런 테러는 또 이제 각 그 지역별로 경찰청에서 테러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그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유사 사례들을 검토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정보의 입수 아닌가요? 그렇죠. 사전 점검, 사전 정보 수집. 정보요. 예. 네. 근데 정보. 그 정보 수집이 물론 용이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떤 사전에 뭔가 정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이거를 더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었기 때문에 테러의 이제 정도가 조금 현직보다는 조금 소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직 총리가 테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뭐 심각은 한데 중요한 건 이 외로운 늑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외로운 늑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러지 외로운 늑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정보, 그다음에 사전 징후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단한다든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에 대한 테러는 외로운 늑대 유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 뭔가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장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특별한 조직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원래 이제 테러라는 것은 동시다발 그리고 이제 배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1차적인 테러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주변을 배회한다든가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동선에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가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경찰청의 발표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외로운 늑대형 테러다. 뭐 이것을 이제 논 오펜더 테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사용한 무기가 실패한 그런 테러였거든요. 살해 폭발물이지만 자기가 만든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네네. 폭발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조잡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제 테러를 시행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관여해가지고 조금 더 철저하게 무기화된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단독범이었다, 또 초보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호팀하고 현지 국가 일본이죠 이번엔 이 경호팀이 함께 일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함께 경호를 한다. 그렇습니다. 함께 이제 공동으로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그 자국의 경호팀들이 더 이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협조하고 이제 공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 이런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니까 좀 네. 상당히 이게 신뢰적 측면에서 좀 일본이 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이 테러 관련해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 걱정이 되는데요. 예. 예, 유사 상황에 대비할 그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경호처가 좀 예. 철저하게 좀 재검토가 돼야 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